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랜 뉴스입니다. 서울시가 내 삶을 바꾸는 10년 혁명을 완성하기 위해 혁신 프로젝트를 가동합니다. 서울시가 서울시 민선 7기 투자 출연기관 혁신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기관별로 수립한 혁신 방안의 방향과 주요 내용들을 발표하고 논의했습니다. 서울시는 관계부서 간 협의를 마치는 대로 각 기관별 구체적 혁신 방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경기도가 입찰 담합을 근절하고 중소상공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지난 11일 체결된 이번 협약은 경기도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입찰 담합 분야에서 협력 체계를 마련하고 중소상공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협력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협약에 따라 경기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입찰 담합 판단 기준을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관내 공공사업의 입찰 담합 여부를 면밀히 검토한 뒤 담합 의심건이 발생하면 공정위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강원도 평창에서 대한민국 탄소포럼 2018이 개막했습니다. 대한민국 탄소포럼 2018은 미래 신기술을 활용해 온실가스 감축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파리협정의 실천을 위한 저탄소 자립도시의 표준을 만들다라는 주제를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또 아시아 탄소 시장의 전망 등 30개 주제에 대한 발표와 토론도 진행됐습니다. 전라북도가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 시군과 공동 대응에 나섰습니다. 전라북도는 지난 10일 도청에서 인구는 미래다라는 주제로 인구정책 대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토론회는 인구정책 민관위원회별로 저출산 고령화, 청년 일자리, 농촌 활력, 다문화, 도시재생 등 6개 분야에 대한 토론회가 진행됐고 이어 인구 문제 대응에 대한 종합적인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송하진 도지사는 이번 대토론회를 시작으로 인구 증대를 위해 도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현안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시가 도시재생 뉴딜 사업 공청회를 개최해 주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번 공청회는 북구 산격동과 달서구 죽전동, 중구 성내동과 동산동, 서구 비산동 등 도시재생 뉴딜 사업 활성화 계획을 세워야 하는 5곳을 대상으로 실시됐습니다. 대구시는 이번 공청회에서 나온 지역 주민들과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사업 계획에 반영할 방침입니다. 대구시는 오는 12월에 이 5곳을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국토부에 요청하고 절차가 완료되면 내년 상반기에 사업을 본격적으로 착수할 계획입니다. 광주와 전라남도가 관광 활성화를 위해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광주시와 전라남도는 남도패스 카드 활성화를 위해 행정적으로 지원하고 한국관광공사와 코레일은 철도 연계 상품을 공동 개발할 예정입니다. 남도패스 카드를 이용하면 주요 관광지와 KTX, 숙박, 맛집 등 가맹점에서 최대 5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주도가 성평등을 위한 정책을 광범위하게 시행합니다. 지난 8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원희룡 지사는 정책의 양성평등과 차별금지 개념을 녹여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양한 목소리를 하나의 정책으로 만들기 위해 각 부서 간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이번 회의는 성평등 관점을 확산하기 위해 성평등 정책관을 신설한 이후 처음으로 개최됐습니다. 오늘의 브리핑입니다. 행정안전부가 축제장 안전사고에 주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가을을 맞아 다양한 축제가 개최되고 방문객 또한 늘어나면서 안전사고 위험도 그만큼 높아지는데요.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많은 인파가 몰려 혼잡한 곳일수록 기본 질서와 안전수칙을 잘 지키고 위험한 행동은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전라남도가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팔을 걷었습니다. 청년들이 전남에 일자리를 얻고 정착할 수 있도록 전남 마을로 내일로 청년활동가 사업과 전남 청년 마을로 내일로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전라남도 김영록 도지사는 청년들이 지역에서 일하면서 자신의 목표를 찾고 미래를 설계하는 기회를 갖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가 공무원 음주운전 징계 수위를 강화합니다. 최초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를 견책에서 1개월 감봉으로 상향하는데요.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징계 수위 강화를 계기로 울산시 공무원의 음주운전이 근절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세종시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전기자전거 구입 비용을 지원합니다.
세종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한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매년 300명을 선정해 한 대당 최대 3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세종시 관계자는 세종시가 편리하고 쾌적한 대중교통 중심 도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대전시가 최근 2년간 점검이 이뤄지지 않은 공중 개방 화장실 75곳을 대상으로 관리 실태를 점검합니다. 이번 합동점검은 2019년 대전 방문의 해를 앞두고 오는 22일까지 5개 자치구와 함께 진행됩니다. 특히 불법 촬영 탐지 장비를 활용해 몰래카메라 설치 여부를 점검하고 안심 비상벨 작동 상태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부산시가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합니다. 지자체와 공공기관 구내식당 의무 휴업일을 확대하고 식사 및 야간 시간대 상가 밀집 지역 주정차 단속 유예를 확대합니다. 또 일반 상업 지역을 중심으로 5개 영업 허용 지역을 확대하고 종량제 봉투 위탁 판매 수수료를 인상하는 등의 대책을 시행합니다. 이 대책들은 이번 달과 다음 달 사이 각 기초지자체에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의 장애등급제 폐지안이 졸속으로 이뤄져 또 다른 차별을 불러올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9월 발표한 장애등급제 폐지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시각장애인의 경우 활동지원 서비스 시간이 약 7%가량 줄어들고 전체 대상자 중 13%는 서비스에서 아예 탈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일구 의원은 15개 유형으로 구분된 장애 특성을 한 가지 종합조사표로 판단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있다며 이제라도 장애 유형별로 종합조사표를 만들어 장애인들의 특성과 유형에 맞는 서비스 지원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K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